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일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 릴레스트 컴퍼니 대표 유나민입니다. 오늘은 여기 릴레스드 컴퍼니 유나민 대표님이 목소리가 완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촬영을 좀 강행하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유나민 대표가 저희 사무실 놀러 온 김에 이제 그냥 유튜브 하나 찍자. 요새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 사실은 경기가 되게 안 좋고 8월 5일부로 어제 주식 폭락하고 그 방송에 그러면 주식 방송 아니야 사이드카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 뭐 어쩌고 계속 뜨는데 우리 비수기가 항상 여름 휴가철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이제 휴가철이 얼추 끝나가는데 주식장이 폭락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겁이 나. 사람들이 주식 더 안 떨어진 살까 봐. 거랑 아니지. 한국 휴가철이랑 뭐 미국 아니 일단은 휴가철은 원래 비수기인데 우리가 비수기 휴가철이 끝나면은 원래 좀 이게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뭐 타이밍인데 슬슬 일어나야지. 근데 지금 주식장이 폭락하면서 개미들이 사실 완전히 나가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소비 심리가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 뭐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이 릴레스드 컴퍼니 유나민 대표님이 저보다 이 이커머스를 한참 더 오래전에 시작을 했어요. 카테고리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뭐 리셀부터 본인이 브랜드 총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본 없이 이런 대본 얘기를 없이 해주는 내가 그냥 라이브로 할 테니까. 지금 샌드위치 하나 주고 창업을 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 15년 10월부터 했지. 15년 10월 15년 10월에 그럼 어떤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 처음에? 처음에 모자 제조업을 했지. 너가 모자를 직접 제조를 했었지. 디자인하고 제조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반에는 막 이게 안 돼도 막 뭔가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1년 딱 정산해보니까 300만 원 팔았더라고. 1년 동안 매출이 300이야? 매출이 300, 매출이 300? 나는 일단은 너가 모자 할 때 내가 그 사무실도 가봤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좀 봤잖아. 지하에서 빗물 받아가면서 했지. 진짜로 나 봤는데 근데 그 모자가 너 사무실 아직도 있긴 하더라고. 아직도 있어. 아직도 나가? 그 두 개 모델은 완판했어. 나일론 재질. 근데 왜 너가 봤을 때 그 모자 생산을 네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실패잖아. 실패지. 네가 봤을 때 실패 원인은 뭐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모자를 뭐 이렇게 철학을 담아서 뭐 이렇게 막 문구도 막 고민해서 다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살 때도 그 모자 살래 아니면 MLB 살려면 MLB 사시겠지. 그러니까 안 팔린 거지. 브랜딩을 할 능력이 안 된 거지. 근데 뭔가에 내가 만든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거를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정말 어려워. 힘들어. 자 그러면은 너가 15년 10월부터 모자 사업을 하다가 이탈리아 스파 브랜드를 네가 국내에서 총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백화점 매장에서 팝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너가 좀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볼래? 그러니까 모자를 한번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될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거기를 내가 어쨌든 컨택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지아니 루포. 지아니 루프를 진행했을 때 매출이 엄청 나왔어. 런칭하자마자. 너 그때 1년에 막 2번씩 쳐바꾸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돈을 써도 계속 이게 뭔가 돈이 남으니까 그때는 성공한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이것도 해보니까 한 거의 한 8년 했잖아. 브랜드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 계속 패션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 명품도 똑같잖아. 선호하는 브랜드가 바뀌면 그럼. 확 죽고 그럼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뭔가 그걸 꾸준히 운영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마 대부분 맞아. 그럴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오프화이트가 되게 잘 나갔거든? 그치. 사실 지금 오프화이트 난 수입을 안 해. 안 팔리거든. 배트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브랜드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정말 잘 나가더라도 새로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항상 고루고루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고정 팬들은 계속해서 구매가 되니까 매출 볼륨은 있지만 이게 성장하기에는 사실은 오래될수록 쉽지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막 되게 뭐 유명하고 이랬던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런 브랜드들은 보통은 저가 스파 브랜드들이 맞아. 꾸준히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있는 브랜드들은 급락이 심하지. 그러니까 이게 한 브랜드가 오래 되기가 한국에선 되게 쉽지 않다. 유행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논점이 엎어진 것 같네. 나도 너한테 그냥 물어보고 나는 너에 대해서 알지만 이제 이커머스를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교보제가 되는데 이게 결말이 교보제가 될지 모르겠네.
내가 이 사업을 19년 3월부터 했지. 정도 내가 됐겠다. 19년 3월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너한테 이것저것도 많이 물어보고 사실 우리 둘이 요새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되게 힘들 때부터 네가 좀 봐왔잖아.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힘들다 요새 경기 진짜 어렵다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은 올해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거든. 너는 어때? 체감상? 너는 나보다 더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게 이제 마지막 허리띠 마지막 칸이다. 아 그래? 왜냐면은 계속 안 좋아진 건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뭔가 패기로 밀어붙였는데 그 막 열정이 있으니까 매출 데이터 막 혼자 만들고 막 이게 뭐 떨어지면 뭐 썸네일 바꾸고 막 이런 작업들 했단 말이지. 지금은 이게 사람이 참 나태해지면 안 돼. 어느 순간 매출이 조금씩 좀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열정이 좀 식으면서 기존에 하던 틀도 버거워 사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꼼꼼함은 계속 없어지고 게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 뭐 애기도 낳고 이러니까 너가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도 좀 나오고 여성 호르몬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헬스를 하고 있어.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매출을 올리려는 창의성이 좀 떨어지고 그걸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면서 진행할 때는 다르게 요새는 막 크림이나 솔드아웃이나 포이즌이나 다양한 방식의 또 플랫폼들이 많아졌잖아. 내가 거기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런칭했던 위주이드라는 홈페이지가 그때는 구매 대행이 유행하면서 엄청 그 유입량이 많았던 사이트인데 나도 대학교 때 위즈위드에서 막 아베크롬비나 홀리스터 같은 거 막 사서 입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여기서만 매출이 막 몇천씩 나오니까 여기서만 잘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구매 대행 인기가 줄어들면서 맞아. 유입량이 떨어지면 딴 데 유입이 되고 결국에 결론은 지금 뭐냐 네이버에 검색해서 최저가 맞아. 이러니까 결국에는 각종 플랫폼들도 그냥 쿠폰 먹이면서 그냥 가격 노출에 우선인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도 한 군데에서 뭔가 잘해서 뭐 하겠다 이것도 아니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 명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필요의 탑이었고 그 다음 후발주자가 약간 머스트잇 정도였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피레이에만 상품을 올려두면은 피레이 상품을 크롤링해서 머스트잇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레이 상품 다 끌어가서 올려드릴게요.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한참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트렌비랑 반란이 이제 생기면서 공격적으로 막 정말 우리를 케어해주고 막 가입받으러 방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그때 했는데 어느 순간 피레이라고 하는 그 넘버원 플랫폼이 살짝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반란 트렌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반란 트렌비에만 사실 의존하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이거에만 의존하면 되겠다 거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은 거의 손을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반란이나 다른 플랫폼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매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알지만 나한테 맞는 플랫폼이 또 있거든요. 피레이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의 플랫폼, 남성 위주의 상품들 아니면 하이엔드 상품들 위주가 되고 트렌비 같은 경우는 여성 위주의 상품이 좀 잘 나가요. 참고로 미우미우 카드 지갑이나 미우미우 같은 상품들 피레이에서 판매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피레이는 남성 위주라서 미우미우는 조금 노출이나 이 판매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리젝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것도 일단 중요는 하지만 이 모든 플랫폼을 균등하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게 유지를 시켜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마인드가 씨를 많이 뿌리자였어요. 많이 입점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뿌려놓자.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UF한테 한 방 먹었지. 그치, 뭐 그것도 뭐 근데 아마 다 비슷할 거야. 뭐 구조 자체가 뭐 틀리진 않을 텐데. 근데 결국엔 뭐 이게 다 여러 군데 입점을 해도 나오는 데만 나오고 그 나오는 데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 맞아. 이게 담당자의 MD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다른 이제 미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상품을 올려만 두면 판매라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치. 내 상품은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신규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내 상품은 같은 품번에서도 최하단에 있을 거예요. 그치. 노출되는 곳이. 그리고 고객한테 어필할 만한 데이터나 리뷰 이력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명품 같은 경우는 신뢰가 생명인데 판매되는 시너지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상품을 올려만 두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거는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가긴 하겠죠. 하지만 폭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담당자와의 커넥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친구도 MD들과의 커넥션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디 막 방문해서 너도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방문은 지금 한 4년 됐어. 방문은 원래 초반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담당자 분들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은 정말 짧게 바뀔 때는 6개월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막 계속 바뀌면은 원래 사실 있지. 바뀔 때마다 가는 게 맞지. 그치, 난 무조건 가거든. 근데 나는 안 가 이제. 너 얼마 전에 막 신세계 어디 인터내셔널 미팅 가고 막. 그건 그냥 그 카테고리 담당자 그냥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뭐야, 놀러 가는 거였어? 얘기하러. 요즘 어때요? 뭐 경기 이런 얘기하러 가는 거지. 담당자는 아니고 예전부터 친했던 친했던 사람들 맨디를 만 노가리 깔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어쨌든 이 플랫폼마다도 다 다르고, 근데 거기에 또 담당자가 또 다 있으니까 뭐 다 무조건 다 입점해가지고 매출 나오길 기대하는 것도 무리고, 담당자랑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뭔가 세팅을 해야 되고, 맞아. 성향에 맞게. 다시 새로 해야 돼. 그 사람 성향에 맞춰. 또 하나가, 너도 이제 약간 리셀 관련된 업무를 조금은 했었잖아. 리셀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리셀? 리셀을 지금 안 좋지. 왜냐면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미 백화점 명품 매출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뻔하잖아. 리셀은 백화점에서 하는 건데 그 시장 자체가 좋지도 않고, 지금 명품 소비 자체가 너무 호황이었어. 너무 많이 달려들었어. 맞아. 너무 많은 사람 달려들었고, 그 너무 많은 에이전시들이 다들 그냥 뭐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겼다,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치. 그런 분들이 나쁘게 표현하면은 다 신용불량자 되더라고.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게 테크예요.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이게 일반인 직장인들이 리셀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샤넬 같은 데나 뭐 이런 거 에르메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샀는데,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하겠지. 근데 현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할인받으면서 사놔. 물론 그게 한 달 안에 잘 순환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안 나가잖아. 한달 뭐 장사의 신이야. 근데 보이는 시야는 약간씩 트여지면서 또 매장에 사게 돼. 그때는 뭐냐, 카드를 긁어. 그렇지. 그러면 내 모아둔 현금은 다 메이브라는 데 쓰고, 카드로는 또 메이브라는 쓰는데, 직장인들, 솔직히 우리가 다 40살이 다 돼가는 이런 사람들, 부업을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월급이 400, 500 정도 된다고 치면은, 샤넬 같은 거 가방 하나가 1,500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한 몇백만 원씩인데, 그거 갚다 보면 그래, 생활이 안 돼. 사람이 리볼빙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크림이나 뭐 솔드아웃 같은데 내가 역마진 보면서 막 던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에 치여가지고 파산, 개인회생, 심하게는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도. 그렇지. 그럼 뭐 많이 TV 봐왔어, 케이스긴 맞아. 하지만 요즘에는 리셋시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뭐 알다시피 크림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이 바로바로 되잖아. 그치. 그게 부동산이랑 똑같아. 급한 사람들 던지기 시작하면 그 시세가 또 어느 정도 맞춰지고, 뭐 그러면은 좋은 생각으로 샀던 사람들도 이게 시세인가? 급한 사람이 더 급해지는 거지. 맞아. 우리가 리셀을 거의 19년도부터 하다가 나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치. 했는데, 내가 그만두는 타이밍에 사람들은 더 달려들거든. 더 달려들었지. 절정이었지, 절정.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게, 나 어제 퇴근하는데 상수가 하나의 카톡을 보냈어. 상수가 보내준 링크를 봤는데, 고등학생이 전자책, 자기가 리셀한다고 전자책을 써가지고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나 봤더니 2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리셀로. 이거에 대해서 상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대견하죠. 대견하다고 생각해? 그냥 딱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자기 내신 성적 몇 등급이라는 걸 적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리셀 한다면서 이거 전자책으로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나는 솔직히 좀 한숨 나왔어. 왜? 내가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사실 볼까도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그 내용이 사실 뻔하거든. 아니 뭐 뻔하지, 리셀 자체가. 뻔한 내용을 보나마나 전자책에도 취합을 해서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사실 내가 그 요새 막 명품 강의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막 찾아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수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책이나 그런 거. 어쨌든 나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이거 얘 큰일 났네. 약간 난 솔직히 이 생각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대단한데? 대단해? 왜냐면은 고등학생이 그 자기의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책 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걸 썼다는 건 대단하지. 난 그렇게 생각해. 얘가 왜 그런 부류를 싫어하냐면은,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는 그 기간은 얼마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다른 데서 배우거나 이랬던 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내가 다 경험을 통탈한 것처럼 해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전자책이 원래 그래 근데. 아 그래? 나는 전자책 그래서. 강의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 그 남들과 짜집기를 조그만 해서 하라고? 경험을 토대로 내 경험이 마치 맞는 것처럼 책을 일단 써라. 나는 그런 부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경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자기가 다 이걸 통탈한 것처럼 남한테서 배우거나 들은 것들을 자기의 경험인 것 마냥 그냥 온전히 다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거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너는 이제 나는- 업계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아직 그 경험한 게 완벽한 경험이 아닌데 그 경험을 누군가가 봐서 실행을 했다가 솔직히 그게 완벽한 게 아닌데 좆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경거망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리셀 시장까지는 얘기를 했고 휴가철 직전에 여름엔 비수기. 진짜 이제 좋아져야 될 타이밍이 9월 달부터 시작인데 그치. 지금 주식 폭락하고 경기 이렇게 최악이고 그리고 날씨가 이게 너무 빨리 더워졌어. 처음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보다 더위가 너무 빨라지고 그리고 이 더위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장마도 이게 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24년도 FW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계속 그게 걱정이거든. 너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전망 물론 존나 비관적이겠지. 전망은 좋을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미 요게 한번 안 좋은 걸 느끼고 있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카테고리 이제 상인들 연락을 해보면 뭐 지금 워낙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뭐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좋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뭐 아마 생필품이나 뭐 정말 그냥 필수제만 뭐 그래도 잘 될 것 같고 의류나 이런 쪽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나 뭐 블로그에서 봤나 여름이 길어지는데 겨울도 그만큼 뒤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그 기간 자체 FW를 준비할 때는 하긴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뭐 명품 같은 경우는 패딩이 원래 주잖아. 나는 원래 패딩은 안 해. 나한테 몽클레어는 받아갔어. 받아갔었지. 나는 이제 주로 하는 건 바지니까 항상 플랫해. 항상 안 돼. 그냥 항상 그 중간을 유지하는데 근데 뭐 이제 명품을 만약에 많이 보실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그냥 패딩은 묶이면 노답이니까. 패딩은 묶이면 당연히 노답이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되게 의욕에 넘쳐서 막 대출 엄청 받아서 뭔가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대출도 안 해줘 요즘에. 근데 나는 지금 시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같이 신용보증 가서 막 기금 가서 대출 신청하고 같이 막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를 투자를 해서 그거를 걷어들일 만큼의 그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뭐 비자금, 퇴직금 뭔가를 끌어써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 나는 지금 나도- 시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시기가 안 올 수도 있어. 그 시기가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와닿는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적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그렇게 하기를 권장드린다. 오늘은 10년차 사업을 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릴렉스드 컴퍼니 윤하민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떤 카테고리들을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저랑 거의 생각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지금 너무 안 좋고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9월 정도면 괜찮아질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걸 맞출 수가 없지. 올해는 진짜 모르겠는데 9월 정도 되면은 항상 올라오고 괜찮아요. 저도 항상 이 달 최대 얼마 찍었다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은 사실은 저도 조금 할 거라는 기대는 좀 없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요새 경기도 너무 어렵고 좀 많이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우리 다 같이 이커머스 종사하시는 분들 힘든 시기 다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릴렉스 컴퍼니 윤하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 안녕히 계세요.